2022-201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25라운드 경기 나폴리의 우승 카운트다운이 이어지는 경기입니다. 나폴리가 강호 라치오와 한국 시간으로 3월 4일 토요일 새벽 4시 45분에 경기하는데요. 이 경기 이기면 역시나 또 우승에 한 발 더 근접하게 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라치오가 더 명가죠. 네. 왜냐면 라치오 같은 경우는 그가 뭐 7공주 시절에도 강호로 군림했던 팀인 반면에 나폴리는 사실 마라도나 시절과 그리고 이제 사리볼 그리고 마짜리 시절 잠깐 그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 이탈리아 축구의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던 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폴리의 행보가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인테르, 유벤투스 이런 팀이 이렇게 나가봤자 별 관심 없거든요. 하던 팀들이니까. 그런데 나폴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들 놀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뭐 그냥 선두가 아니라 압도적인 선두인 것도 그렇고 라치오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올 시즌에 강호로 불렸는 데다가 나폴리에서도 그 사리볼이 사실 거기서 뻥 터진 건데 그 사리 감독이 라치오에 와서도 좀 심상치 않은데라고 하던 게 이 전반기 나폴리전 패배 후 좀 꺾였잖아요. 네, 그랬죠. 지금은 라치오가 우승 경쟁은 좀 어렵죠. 사실 우승 경쟁은 끝났어요. 그렇죠. 우승은 그냥 나폴리고요. 사실상 지금 2위부터 6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인테르와 밀란 바로 밀라노 더비가 두 팀이 이제 2, 3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근데 승점차가 크게 나진 않아요. 같아요. 47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 밑에랑 그 밑에랑 승점차가 크게 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라치오 로마 바로 로마 더비 팀들이 또 이제 4위와 5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라치오가 현재 승점 45점으로 4위 그리고 무리뉴 감독의 로마가 승점 44점으로 5위인데 결국에 이제 나폴리 밑에 저 강팀들 간의 경쟁도 세리에의 막판을 보는 흥미로운 분수령이다 보니까 라치오 입장에서는 우승을 노려서가 아니라 이 4위를 붙이기 위해서 나폴리를 꼭 이겨야 돼요. 사실 저 밑대결을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은 나폴리는 그냥 우승으로 확정을 거의 다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폴리의 관심사는 역대 최다 승점을 깰 것인가인 거고 이제 2위부터 6위까지 중에 어느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그런 가운데 사실 흥미로운 게 이 나폴리와 라치오의 경기를 앞두고 AS 로마의 전 단장이 김민수 선수도 언급하고 나폴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나폴리를 응원하는 듯한 당연히 응원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바티니 전 로마 단장이요. 스팔레티는 기적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제 둘 사이에 인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바티니 단장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단장직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스팔레티를 2016년 1월 14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감독으로 임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사바티니가 먼저 떠나고 이제 스팔레티도 떠나게 되는 상황이 왔던 거였죠. 그리고 스팔레티는 과거에도 그가 2005-06 시즌부터 2009-10 시즌까지 로마 그 감독을 맡으면서 그때 우승에 매우 근접했었죠. 만년 2위이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바티니는 일단 스팔레티 감독의 개인적인 친분으로도 아마 나폴리를 응원할 것 같고 또 이런 과정 속에 나폴리의 경기력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도 이제 축구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니까.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나는 나폴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동의한다. 그들의 행보는 기적적이고 그들은 많은 득점과 패스 라인으로 세련되면서도 매우 우아한 축구를 연주하는 교양 악단을 연상시킨다. 정말 보기 좋다. 이 모든 게 결과의 구체성, 성적을 얘기하는 거죠. 로 이어진다. 나폴리는 더 효과적이면서도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러면서 난 아끼는 친구 스팔레티가 잘 되어서 정말 행복하다. 로마에서는 어떤 불평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로마 감독 시절에는 좋았던 기간도 있지만 또 안 좋았던 얘기들 속에 사임했으니까 이게 스팔레티의 문제가 아니라 스팔레티는 능력 있는 친구인데 이제 그게 나오는 것 같아. 나도 기분이 좋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는 나폴리에서 완벽에 도달했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한다. 거기 스팔레티에 대한 대서사시, 극찬 서사시인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스팔레티에 대한 얘기를 더 이어갔는데요. 운명이 스팔레티에게 빚을 졌는가? 이게 우승 못하는 항상 준우승만 했던 그 스팔레티의 이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랬다고 생각한다. 그가 좀 불운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토티 가짜 9번 전술을 창조하면서 그에게 득점왕을 선사했었고 이후에도 많은 선수들을 변화시켰다. 로보트카는 나폴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선수였다. 이렇듯 선수들이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게 스팔레티의
독점적인 장점이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정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온 게 잘 됐다. 네.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 잘하고 있는데도 다그치고 또 빌드업을 더 잘하게 끌어주는 게 결국 그게 선수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네. 더 좋은 선수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주의 감독도 있고 지금 잘하는 능력만 쓰는 감독도 있는데 스팔레티는 성적도 내면서 성장도 시키는 정말 네. 명장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토티 가짜 9번 전술 같은 경우는 매우 혁신적인 전술로 축구사에 남아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메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고요. 예, 그래서 저도 요새 뭐 이제 김민재 선수를 풀백 위치에서 오버래핑도 하고 수비형 미드필드 좀 뛰기도 하고 거의 뭐 이제 후방의 플레이메이커처럼 쓰는 것도 스팔레티 감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다른 평범한 팀에 갔다면 김민재 선수가 그냥 수비는 잘하되 이렇게 그 영향력이 커졌을까? 그러면서 계속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스팔레티 효과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사바티니 전 로마 단장이 김민재 선수도 언급을 해요. 예, 그러니까 먼저 그 크바라첼리아를 얘기를 하면서 그는 네. 멋진 윙이자 훌륭한 선수다. 예. 김민재 비범한 선수이자 벽이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리오 후이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면은 후이에 대해서 난 로마에서 그를 픽했는데 데려왔는데 예. 부상 후 고전했었다. 이제 그는 환상적인 측면의 지휘자로 발전했다. 훌륭한 선수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겁니다. 사바티니가 자기가 후에 영입한 거 잘못된 거 아니었어. 이거 예. 봐. 포텐 터트리는 감독이 있으면 돼. 이런 예. 얘기한 거고, 운무로 김민재 선수는 단단하다. 못 넘는다. 이런 표현을 또 한 번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단기전이니까 이건 그렇죠.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잘해도 있거든요. 더 질 수 있으니까. 예, 하지만 나폴리는 유럽 팀들 중 가장 유럽적인 팀이다. 그들은 모든 걸 해낼 수 있다. 결국 이 얘기가 저는 흥미로운 게 나폴리가 기존의 이탈리아 팀들과는 좀 결이 다르다. 네. 이탈리아답지 않은 팀이기도 하고 조금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정복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이제 지훈톨리 디렉터가 또 어디 스카우트 돼서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지 나폴리 단장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서 나폴리 단장직 제안 받은 적이 있냐고? 그들과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게 사실이다. 데 라우렌티스 회장과 그 어떤 연락도 해본 적 없다. 나폴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단장 지훈툴리가 있다. 예, 뭐 사실 프리미어리그 몇몇 팀들이 지훈톨리를 원한다는 얘기도 네. 있고, 뭐 유벤투스가 또 그런 그 문제를 겪었을 때 지훈톨리와 연결되기도 했는데, 네. 솔직히 최근에 이 김민재 선수 영입 성과 그리고 크마라첼리아까지 포함해서 이 지훈톨리가 좀 각광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민재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단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가운데 이제 나폴리와 역시 좋은 인연이 있고, 현재는 나폴리를 이겨야 하는 사리 감독도 경기를 앞두고 나폴리가 사실 우승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사리 감독의 최전성기죠. 예. 네, 사실상 나폴리와 사리는 서로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경기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다른 말들을 최대한 안 했다라고요. 예. 다 피하면서 예. 딱 이 말만 했다라고 하는데요. 나폴리는 깜피오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어로 챔피언이죠. 예. 깜피오네의 C를 이미 새긴 상태다. 예. 사실상 그 깜피오네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리뉴 감독도 경기 앞두고 그랬어요. 나폴리 우승 축하한다. 네. 우승 경쟁은 끝났다. 뭐 게다가 인테르 감독까지도 얘기했으니까. 예. 하지만 우리는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격해야 한다. 우리가 질 수도 있지만 그들 역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경기 내내 승리를 믿어야 한다. 예, 사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 그 나폴리 라치오전에서 사실 라치오가 먼저 앞서갔고 네. 수비에 미스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노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김민재 선수가 이 하드리 감독이 원하는 실수를 좀 없애는 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근데 뭐 사리 감독 같은 경우는 나폴리에서 2015-16 시즌부터 2017-18 시즌까지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2위, 3위, 2위를 기록을 하면서 예. 우승에 매우 근접했었거든요. 특히 2017-18 시즌에 승점을 무려 91점을 올렸어요. 이거는 예. 우승해야 되는 승점인데 이때 유벤투스가 95점을 올리는 바람에 아쉽게 이때가 가장 아쉬운 준우승으로 불리죠. 나폴리 예. 역사상. 사실 이제 이 두 번의 무승부로 이제 성적에 갈렸고 뭐 골득실에서 크게 밀리긴 했지만 좀 아쉬웠던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나폴리와 인연이 있는 사리 감독인데요. 근데 사실 라치오에 와서는 이제 최근에 흔들린 시간도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예, 한동안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은 이후에 최근 4경기에서는 3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임모빌레의 부상 복귀도 상당 부분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 임모빌레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는 조금 부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득점 1위권을 그렇죠. 경쟁을 하고 있었다가 부상이 계속 있으면서 그러면서 임모빌레도 조금은 주춤했었고 그리고 팀 성적도 조금 기복이 발생을 했었어요. 물론 뭐 펠리페 안데르송을 가짜 9번으로 세워가지고 재미를 본 시기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확실한 스코어러가 없다는 게 조금 문제로 작용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살레르니타나우의 경기에서 멀티골 넣으면서 다시 살아났고 그러면서 이제 라치오의 연승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번 경기도 관건은 임모빌레가 얼마나 라치오의 첫 전방을 책임지면서 또 김민재 네. 선수를 뚫고 골을 넣는
있느냐 여기에 네. 좀 사활을 걸 것 같은데 임모빌레는 올 시즌에 득점한 경기에서 밀려 있지만 세리에 역도로 봤을 때는 뭐 가장 좋은 뛰어난 공격수잖아요. 그 최근 9시즌 동안 세리에 득점왕만 4번을 차지했고요. 저 중간에 없던 시기는 도르트문트, 세비야 가서 망했던 시기였었거든요. 네, 돌아와서 네. 오히려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열었고. 네, 그러면서 경년 득점왕을 하죠. 이 추세면은 다음 시즌 득점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특히 2019-20 시즌엔 무려 36골을 넣는 괴력을 과시하기도 했었죠. 네, 최근 9시즌 동안 30골을 넘게 넣은 선수가 2명 있었는데 바로 이과인과 임모빌레의 36득점이었다. 게다가 이제 임모빌레는 세리에의 역대 최다골에도 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순위를 좀 높이고 싶어 하고 있죠. 예, 현재 그러니까 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191골로요. 이게 그 현역 선수들 중에선 최다골이죠. 예. 그리고 이제 9골만 더 넣으면은 200골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거고요. 후반기에 페이스가 조금만 좋아지면 올 시즌 안에도 가능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다음 시즌에는 이제 바조나 디나탈레의 기록을 넘어서 이제 5위권까지 좀 도전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반기 맞대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예. 임모빌레를 꽁꽁 묶기까지 했었고요. 예. 그리고 먼저 실점하면서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했을 때 38분경에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헤딩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2대1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나폴리가 지금만큼 압도적이지 못했어요. 네. 잘하는 건 맞는데 피오렌티나전도 약간은 좀 힘들게 비겼었고 그 초반에- 라치오전도 좀 대등했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레체랑 비기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팀의 조직력이 갖춰지고 자신감이 올라오면서 더 강해졌지만 이때 이 라치오전은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골이 그냥 추가골이나 뭐 하나 얻어걸린 골이 아니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골이었다. 게다가 점프력 채공도 좋았죠. 또 수비수들 다 에워싸여져 있었죠. 결코 쉽지 않은 헤더골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사진에 이제 임모빌레가 깜짝 놀라서 이 헤더골을 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190 후반대에 달하는 장신의 밀린코비치 사비치까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재 우스갯소리로 득점왕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전에 이제 2라운드 몬차 전에 골을 넣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치오전에 또 골을 넣으니까 네. 올 시즌에 김민재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골도 많이 넣겠네라는 기대까지 네. 받았었어요. 그 라치오 원정이 정말 중요했던 게 2경기 연속 무승이었거든요. 예. 자칫 이때 패하거나 비겼으면은 지금의 나폴리는 없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 베로나나 몬차를 상대로 이긴 것은 솔직히 상대팀이 좀 하위권 팀이자 전력이 좀 떨어진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피오렌티나전에 약간 좀 나폴리가 우승까지는 아니겠는데 라는 얘기 들었고 레체랑 비기면서 역시 나폴리가 아직은 좀 덜 여물었구나. 그렇죠. 레체 같은 경우는 약팀이니까.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나폴리가 기본적으로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됐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많이 세대 교체를 했었는데 이런 팀들은 기세를 굉장히 많이 타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 기세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였죠. 예, 게다가 라치오전은 선제골을 일찍 내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승부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상황을 반전시킨 게 김민재 선수의 골이었기 때문에 이 골은 이 팀의 시즌에도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또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한동안은 공격 가담을 잘 안 하다가 또 가담하기 시작했으니까 라치오전에 또 좋은 기억을 살려서 네. 한번 또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경기 골 넣을 수 있었는데 골대 그쵸? 맞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예. 이번 경기 뭐 당연히 김민재 선수는 현지 언론에서 예상 선발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나폴리 같은 경우는 후이가 지난 경기 그 퇴장당해가지고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됐고요. 예. 라스파도리는 여전히 그 3주 정도 더 결장을 한다라고 해요. 부상 때문에. 예. 그리고 김민재가 경고 한 장 추가하면 다음 경기 결장하게 되고요. 예. 이런 가운데 그 나폴리는 챔피언스 리그에 데뷔해가지고 지엘린스키와 엘마스 그리고 로사노와 폴리타노 중에 선발 선수를 조금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엘린스키 60%, 엘마스 40%, 로사노 60%, 폴리타노 40% 이렇게 예상을 네. 한 겁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100%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라치오 같은 경우는 카살레가 이제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되고요. 예. 페드로가 부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카타에디와 마루시치 그리고 베시노가 경고 한 장을 추가하면 다음 경기 징계로 결장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파트리치가 이제 독감이었는데 그래도 복귀해가지고 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파트리치와 질라 중에 한 명이 선발 그리고 카타에디와 베시노 중에 한 명이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탈리아 현지 언론의 예상 선발 명단인데요. 네, 가지타델로 스포르트죠. 네, 김민재 선수 라흐만이 주전 센터백이 나오고 지금 김민재 선수가 한 번 더 경고받으면 다음 경기 못 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라치오전에 뭐 안 뛴다거나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뭐 그럴 선수는 아니에요. 원래 네. 하던 대로 경기할 것 같고 상대해야 될 공격 라인은 분명히 라치오 만만치 않아요. 네, 페드로가 빠지긴 했지만 페드로는 이제는 거의 뭐 조커로 활용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안데르손하고 차카니가 또 굉장히 위협적인
기본적인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이 임모빌레도 있지만은 임모빌레에 너무 집중하다가는 좌우 측면 윙포워드들한테 실점할 수 있는 데다가 또 밀린코비치 사비치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이 선수도 득점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이 4명을 상당히 주의해서 막아야 한다. 득점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그 후방에서 패스 찔러주는 선수가 바로 루이스 알베르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란한 공격이 가능하고 또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여러 방면에서 또 본인의 수비 능력을 또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라치오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 나폴리는 이 경기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진 일정들이 또 쉽진 않습니다. 예, 그럼 뭐 라치오, 아탈란타 다 지금 상위권에 위치한 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하고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리노 원정을 간 다음에 다시 이제 AC 밀란 현재 3위 공동 2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AC 예. 밀란하고 경기가 있고 그나마 그 다음 두 경기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레체하고 베로나로 이어지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원정을 떠나야죠. 근데 앞으로 있을 그 밀란전까지 세리아 4경기에서 전부 다 승리를 한다면은 그러면 나폴리가 4월 초에서 4월 중순에도 세리아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해요. 왜냐면은 승점 19점을 나폴리만 추가해도 자력으로 우승 확정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인테르라던가 밀란이라던가 이런 팀들이 발목을 잡히게 되면은 그게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밀란 같은 경우는 현재 인테르랑 승점 동률로 공동 2위에 위치한 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보면 승점 6점 경기거든요. 예, 게다가 이 밀란전 이겨놓고 빨리 확정을 해놔야 아마도 이제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 진출하게 될 경우 이제 4월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럴 때 솔직히 이제 좀 강팀을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경기에 집중하고자 할 때도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좀 가동하려면 일찍 우승을 확정해놔야 조금 이제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예, 물론 뭐 집중력을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은 이제 전설들이 얘기하긴 했었지만요. 예. 예. 그리고 사실 레체전까지도 전반기에 비겼던 팀이니까 또 나름 대충 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라치오 좀 잘 넘기면서 이 고비를 넘어서 우승 확정 및 챔피언스리그 8강까지 갈 수 있을지 또 그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가 어떤 사활을 펼치게 될지 한준TV에서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정밀 분석 새로운 영상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